뭐 하나를 더 씌운다, 덮는다, 그런 느낌으로 몸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어렴풋하잖아. 발가락에 낀 때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붙어 있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일부로서 발가락의 사이에 때가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지. 이처럼 모든 작용과 반작용이 하나의 몸처럼 맞물려서 돌아간다. 짐작은 되는데 딱 명확히 떠올려지기가 쉽진 않네. 알고는 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라는 느낌처럼. 근데 한 몸처럼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있기 위한, 현존하기 위한 어떤 말일 뿐, 풀어내고자 하는 순환의 고리와 그 정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있기 위해, 현존하기 위해 갖춘 일종의 메커니즘, 그런 정도로 봐야지. 메커니즘,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작용을 준다. 1차적인 기능에 대한 작용, 2차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소스에 대한 작용. 뇌는 신경세포와 되게 웃긴 게 그런 거야. 뇌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생각이란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뇌에서 작동하는 걸까? 뇌의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작동을 한다고 해. 근데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그냥 뇌잖아. 뇌, 신경 조직과 신경 조직 안에 담긴 어떤 부분들이 원자와 이렇게 잘게 쪼갰더니 그냥 구조적인 뼈대가 나오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이걸 모방해서 무한히 학습을 시켰더니 네트워킹 그랬더니 처음에 알아듣지 못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모방을 했더니 안 되네. 근데 이걸 앞당겨 그냥 무한히 반복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 시간처럼 반복의 횟수가 무수히 많이 반복되니 갖추더라 이거야. 지능을 갖추더라. 인지, 인식을 갖추더라 이거야. 그렇다면 무한히 반복되는 속에 반복에 대한 체득이 담겨져 있다면, 반복이라는 무수히 많은 수의 이 반복을 끊임없이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우주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 탄생한 거라고 본다면, 우주의 끝에 닿을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탐구할 일은 무한히 반복되는 걸 만들어냈다 라는 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 기계적인 기술의 어떤 한계가 분명할 거다, 명확할 거다라는 거지. 단순히 본다, 듣고 보고 말하고. 여기 또 하나의 전제가 튀어나와. 내가 지금 탐구하는 어떤 이 시점에 지금의 어떤 생각의 범주가 우주에 닿기 위해 노력하는 그 범주에 닿아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파헤치는 원자와 전자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조그만 우주가 세포를, 그리고 생명체를, 혹은 유기체, 좀 더 커다란 의미의 덩치를 키웠을 때 갖는 그 기능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겠느냐, 사람이 속한 지구는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그럼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뭘 맡았을까? 단지 빛난다고 별빛 중에 하나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겠어? 물론 여럿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겠지. 신경세포 속에 어떤 가능성을 품은 것처럼. 그렇다면 신경 조직의 어떤 형태, 구조물이 그 안을 살아가는 그 구조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그 신경체, 여기에서도 신경 물질이라기보다, 물질 자체라기보다 그 반복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 물질이라는 건 이래저래 형태와 성질이 달라. 그걸 수행하기 용이하게 변했다. 무수히 많은 형태에 집중을 한다면 그 기능을 알기는 좋지. 그 기능은 단박에 튀어나오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그 기능 너머에 있는 본질, 닿고자 하는 어떤 부분, 그걸 알려면 사실은 기능이라기보다 그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본질이 신경 조직에 있다면 그건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거기에 또 본질을 논해. 그럼 본질은 뭐야? 구조는 필요 없다는 거야? 본질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구조 너머에 있는 원자와 이런 어떤 또 다른 구조? 좀 더 세밀한 구조를 말하는 거야? 이것 또한 웃기다는 거지. 본질은 기능에 있어? 기능은 기능을 하기 위해 탄생한 메커니즘이잖아. 메커니즘일 뿐이라고. 그러면 그 기능이 원활히 활발히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무한 반복이야. 반복. 우리가 일상을 살든
어쨌든 시공간의 어떤 개념이 튀어나온 건 반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또한 메커니즘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무수히 반복한다, 반복, 학습, 배운다? 배운다라는 건 기능에 속하니까 일단 빼봐. 기능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럼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 필요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 필요를 찾다 보면 궁극에 닿았겠지. 그렇다면 그 필요를 용이하기 위한 구조물과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필요를 어디서 찾는 거지? 우주의 형태? 회전? 순환? 자연현상? 유기체의 어떤 구성? 그러니까 죽음 너머를 우리가 궁리를 한다고 치자고.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건 뭘까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고, 왜냐면 죽음이라는 정의가 불명확하다면 그 너머를 정의하기가 더 힘들잖아. 죽음이라는 게 허들처럼 그냥 점프하거나 밑으로 통과할 수도 있다면, 그러니까 닿지 않을 수 있다면, 죽음이라는 게 정의 내리기 나름이니까 내 눈앞에서 몸이 쓰러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용했던 어떤 차를 갈아탄다라고 본다면, 죽음이라는 건 이 육신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다, 혹은 다시 갈아탄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믿는다. 크나큰 어떤 그런 건 없었을 거다. 단지 푸념과 어떤 솔직함에 대해서 털어놨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안에 또 다른 메커니즘, 한계에 닿는다, 보아 넘긴다, 물음표를 찍어 물어본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 어둠이라는 걸 얘기했었어. 어둠이라는 게 빛이 가진 어떤 토대? 반대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의미를 갖는,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으면 어둠이란 정의가 쉽지 않아. 그리고 어둡다라는 토대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을 더 부각을 시키지. 우리라기보다 뭐라고 할까, 빛을 쫓아 어쩔 수 없이 빛나니까 나방처럼 추구하는 거지. 뭔가 닿고자. 근데 이 어둠은 사실은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쫓으면 그 빛에 닿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킬 거야. 이동수단 혹은 전파, 전달수단. 내가 직접 못 간다면 전하기 위한. 근데 그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둠을 뚫고 가는 어떤 전달의 어떤 물질이
전기야. 그 전달하는 것에 어떤 물질이 만약에 구조나 물질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생각, 느낌은 어떻게 주지? feeling. 와우, 찌릿찌릿. 통할 때 있잖아, 육감처럼. 그럼 그 통할 때에 그래? 이 느낌을 상시적으로 주고 싶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랬을 때 뭐가 개발이 돼야 될까? 이랬을 때 이걸 주고 싶어. 이 느낌을 주고 싶다고. 전자에다 담아서 텍스트나 감정을 어떤 영상이나 어떤 그림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를 이걸 주고 싶다고. 근데 이 준다라는 거에 빛이 와닿는데 우리가 무지갯빛, 가시광선을 눈으로 보는 거지만 눈으로 보지 않은 영역이 있듯이 이 감정이라는 걸 줄 때도 그냥 가진 않아. 희한하게 강렬한 어떤 정말 강한 바램, 신념, 뚫고야 말 거야, 아니면 죽어야 말 거야, 아니면 내가 떠올린 어떤 그 격함이 흔드는 거지, 이 어둠을. 그러면 그 파장이 가. 파장이 간다 하면 뭐야? 물결, 파장이 가는 거야. 기운? 공기가 간다고? What? 물질이 아닌 파도, 파장, 흐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흐름은 그럼 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에잉? 내가 충주에서 어떤 격렬한 이념을, 특히나 위험, 위기 신호와 같은 어떤 극한으로 몰아 넣은 감정을 느꼈어. 전화가 오지. 여보 괜찮아? What?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으킬 거냐? 내 몸을 바꾼다, 로봇. 나를 대신한다, 로봇. 뭐 인공지능이 뭐 머리를 대신한다, 생각을 대신한다, 판단을 대신한다, 어떤 작업을 대신한다. 와우. 그러면 사람 뭘 할 거냐? 그러면 얘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겠지. 그러면 못하는 게 정확히 나온다면 좀 더 우리의 영역이 좁아 보이지만 좁은 영역을 개척해서 넓히겠지. 놀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건 놀지 않을 거다. 놀 수가 없다. 놀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놀려고 해도 놀 수가 없어. 지금도 난 놀지 못하잖아. 쉬어도 좋은데 이걸 즐기잖아. 일종의 즐긴다? 마지못해 한다. 이런 감정의 영역이 아니어도 닫고 달아서 그동안의 어떤 얘기들을 엮어서 묶어낸 다음에 갖고자 하는 닿은 면은 뭐야? 결국은 교통수단, 뭐 전파수단, 전달수단, 뭐 이런 것들을 또 궁리한단 말이지. 신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영역을 개척했어.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순간 이념이나 사상 혹은 생각, 느낌이 전달이 돼. 느낌의 형태로 텍스트나 혹은 지식도 전달이 될 수 있겠지. 뭐 감정이 가는데 지식이라 뭐 보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 자, 그 전달하는 것에 대한 고민? 구상을 하겠지. 유사한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그걸 개발하고 그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선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 그쪽으로는 모방과 개발을 잘 해낸다. 그래서 피곤하고 술을 마시고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둠을 노네. 본질은 어둠에 있다. 어둠을 뚫고 빛을 쏜다. 이게 현재의 노력이지. 빛을 쏜다. 빛을 쫓는다. 근데 어둠 자체에 집중을 해보자 이거야. 어둠 자체. 어둠에 손짓으로 어둠을 휘저. 그러면 파장이 공기 흐름, 바람, 기운, 뭐 아무튼 이 파장이 저쪽으로 간다. 출렁거린다. 어둠이 하나의 연결체로 돼 있다. 손짓이 간다. 느낀다? 못 느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닿느냐라는 계산이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의도한 대로까지 가게 하기 위해선 손짓이 아니라 어쩌면 로봇팔 혹은 선풍기 혹은 뭐라고 할까, 거대한 움직임, 이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서의 파닥거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물질적인 크기에 비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닿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물리적인 거리라면 이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우주의 끝에 닿기 위한 물리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어느 세월에 닿냐고. 이 난제를 풀려면 물리적인 거리로 계산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려면 어느 세월에 가냐고.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나타내겠지. 표현을 할 것 같아. 뿅 하고 내가 아니면 생각을 했어. 우주의 끝에 닿고 싶어. 뿅 하고 가. 이게 그러니까 상상의 극, 그러니까 이념이 닿은 극의라고 보자고. 그렇다면 그 닿은 우주의 끝에서 what?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불명하다라는 거지. 닿는데 뭐 할 건데? 다를 바 없다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를 바 없는 걸 목격한다면 뭐가 달라지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모험, 반복에 대한 모험, 혹은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진 이 형태는 닿으라고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생각이라는 범주에서 놀면 뭐해, 이런 생각이라도 해 라고 지금 기능이 돌고 있잖아. 그러면 이 기능은 도대체 왜 필요해진 거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시켰어? 왜 하고 있냐고. 왜? 우주의 끝에 닿기 위한, 아니면 닿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 자체를 왜? 그러면 그 닿기 위함이 물리적인 현상에서의 발전에 대한 영역이라면 닿고자 하거나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모험, 새로움, 그냥 반복 속에 사람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었거나 잊었거나, 중요한 건 잊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잊었다 라는 것과 좀 통해. 어둠의 끝에 닿기 위해 우리가 빛을 쏘고 뭔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감탄사, 어둠을 가르고 가지. 근데 어둠은 사실은 가르고 가도 다시 어둠 자체로 있지. 가른 건 공기, 어떤 흐름, 파장일 뿐 어둠 자체를 그대로 있잖아. 그냥 흔적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럼 내가 닿고자 하는 건 그 흔적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흔적조차 없어진 이 어둠이 본질이라 보고 그걸 논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이 빛과 흔적과 어둠 간의 관계에서 과연 본질을 어둠이라고만 볼 수 있나? 깜깜한 어둠이 과연 본질이고 새카맣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보려고 해도 만져졌을 때 느낌을 그렇다라고 서로 통하지 못해. 근데 내가 지금 본 것이 사실이야? 라는 의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사실, 현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커플을 지우지 않는 한은 본질이 보이겠냐고. 보던 것만 보는 거잖아, 익숙한 나머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내 눈앞에서 숨이 넘어간다, 돌아간다, 어떤 육신의 기능을 멈춘다. 자, 기능을 멈추는 걸 내가 보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기능을 멈춘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걸 불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능이 멈췄을 때 그 기능은 멈춘 건가? 이 우주에, 아니면 이 지구에, 혹은 나라는 이 육신이 멈춰서 어디로 사라져? 그러면 그 원자로 분해돼서 다시 쓰여? 그러니까 사라져? 사라지냐고. 있는 거잖아. 있는 데서 계속 돌고 돌잖아. 그 순환과 그 소스가 계속 쓰인다 라는 개념이. 그냥, 그러니까 뭔가 닿을 듯 말 듯 어떤 이 논함이 사실은 논함으로 머물 수도 있어. 그 자체로도 사실은 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아니어도 돼. 사실은 여기에 답이라는 걸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반복에 더 치우쳐져 있다. 어둠, 토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어딘가에 닿길 바란다, 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개념도 이제는 아니다. 클라우딩은 물리적인 현상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내기 위한 발전된 형태일 뿐이지, 사실 둘 필요가 없거든. 그런 개념 자체를 그냥 play, just play, 그냥 플레이 하면 되는 거잖아. 어딘가에 두고 이어서 구름 공장을 만들어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형태로, 발전의 형태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 도움닫기, 중간 단계로 보는 거지, 구름 공장을. 근데 그런 데 있잖아, 닿고자 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그 모델은 내 안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논하고 있는 이 자체에 있다 라고 보여. 그게 어떤 것의 워딩일지, 이런 행위 자체일지, 바람에 혹은 극의라고 표현했던 그 현상에 통해야 될지. 근데 그 강렬함을 사람이 꿰뚫고 느끼고 자각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극의를 자꾸 한다면, 그게 사실은 기술적인 영역인 것 같아. 과거에
뭐 마음을 떠올려서 생각을 전달했다. 사실 내가 지금 논하는 건 수단으로서의 어떤 걸 논한다기보다 아쉽지 않게 이 죽음이 닥치고 근데 웃긴 건 지금 나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처음이자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명제잖아. 내가 태어난 게 처음이고 우주의 시작이냐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도록 지금 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하면서 시작이자 끝이야. 사실은 이게 답인데, 우주의 형태나 넓이를 구할 게 아니라면 그 안에 담긴 건 바로 마지막 여행을 멈추는 건 그거네. 내가 시작이자 끝이다 라는 개념이야. 이 부분을 전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인생을 뜻깊게 보람차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어떤 형태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냥 바람에 휘날리듯 다양할 뿐이지 그 자체로의 의미는 없다. 차이가 없다. 그냥 뭐라고 할까, 주어진 그냥 토대? 형태? 나는 왜 이걸 굳이 할 필요 없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토대가 어둠 속에서 만져지는 제각각의 어떤 상상의 모습처럼 내가 곧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닫고자 하거나 뭐 어떤 노력이나 반복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참 그러네. 자, 도착했어.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고 볼 거냐고. 웃기지 않나? 그러니까 웃겨. 웃겨. 그래, 웃기다. 아이고, 그래, 씨야.